지금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토라고 해봐야 그리 넓은 국토도 아닌데 한쪽에서는 호우 피해가 있고 한쪽에서는 가뭄 피해 때문에 지금 어디는 호우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또 강원도 지역은 가뭄 때문에 지금 농사를 망치고 하는 기후 변화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사실 환경에 대한 출발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경존함 이런 것들 우리가 더욱더 자성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그 환경 변화 중에 폭염이 아주 지속했잖아요. 아주 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었는데 올해 태풍이 없는 게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올해 태풍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태풍이 있어서 좋은 거냐, 없어야 좋은 거냐는 결론을 치고 태풍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올해 한 번도 태풍이 없는 그런 해가 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고 작든 크든 태풍이라는 게 해마다 15개씩 15개, 20개 발생하는데 한 개도 우리 한반도를 지나치는 태풍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폭염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이라는 그 뜨거운 고기압이 태풍의 저기압 군대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폭염 때문에 사실 고생도 했지만 태풍이 없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부인들한테 폭염하고 태풍하고 꼭 하나를 선택하라고 뭘 선택하시겠냐. 둘 다 피하고 싶죠. 차라리 태풍보다는 폭염이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폭염은 피할 수라도 있잖아요. 태풍은 피할 수조차가 없고 그 피해를 정말 그거는 전방에 미쳐지는 거기 때문에 폭염이 낫지 않겠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후 변화라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늘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정말 우리 인간이 한없이 기후라는 자연 앞에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우리 4대가 논이 아닌 우리 근간의 세종도에 관해 저희 입장을 발표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세종도 재가동 중단을 발표를 하셨고 또 4대강 재자연화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한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세종보 농촌 현장을 방문해 환경단체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우리 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겠습니다. 동시에 전 정부의 세종보 정상화, 즉 탄력적인 운영 방침을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뒤집겠다는 일반적 홍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해수부 이전을 놓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정부 재가동 중단 결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세종 시민과 세종시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연결이 없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새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고자 저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환경부 측은 조직 개편, 특정 조사 등을 이유로 당장의 만남은 어렵다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부 장관이 세종도 불법 농성장을 방문해 재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에 대해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에게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로 저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재자연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종도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예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 정부 가동 여부를 놓고 입장이 뒤바뀌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재가동 결정이 2년 만에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새 정부의 신속한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동시에 새 정부 인근 불법 농성에 대해서는 계곡, 변상금 부가 고발되어 적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새 정부를 재가동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릉시 사태는 가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입니다. 우리 시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극단적인 가뭄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합니다. 새 정부의 최대 저수 용량, 즉 담수량은 약 570만 톤으로 이는 세종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입니다.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돌발 가뭄 사태로 지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각종 용수 확보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 8월 금강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강릉 사태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실제로 우리시 일부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지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남면의 경우 세종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하 수위는 3년간 약 1m가량 낮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세종보 수위가 높아지면 지하 수위도 같이 높아진다는 말이고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 수위도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농업용 지하수 이용은 해마다 증가해서 도강면은 6년간에 16%, 금남면은 같은 기간 30%가 증가했습니다. 세종보는 금강에 설치한 가동보라서 고정식이 아니라 수문을 눕히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수문을 세워 담수하고 홍수기를 지나거나 또는 녹조가 심한 경우에 수문을 눕혀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탄력적 가동이 가능한데 무슨 근거로 심각한 가뭄 위기 속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싶지 의문입니다. 세종보 건설은 금강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 신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06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세종보는 친수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세종보의 설치와 운영은 도시계획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세종보가 멈춰있는 동안 금강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 관광 레저 산업 개발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강의 물 부족 때문에 제천, 방축전, 삼성천 등의 인근의 수변 건가도 덩달아 나빠져서 수변상가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가동 시기에는 금강에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수량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종보 전면 개방 이후에는 수위가 낮아져서 현재는 금강 상류, 즉 충북 옥천에서만 즐길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세종시에서 훈련 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을 활용한 관광 레저 산업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선수 지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종시민 대다수는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우리 시가
금강을 활용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세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현안 중 세정부 재가동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세정부 재가동 찬성이 42.4%로서 반대 27.3%의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금강의 친수 공간 활용,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탄력 운영을 통한 재해 예방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 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세종구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세종구 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구 앞에서 논성 중인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세종구 재가동 중단을 성급히 약속하였습니다. 세종구는 일부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 시 전체의 핵심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구의 설치와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계속 뒤바뀌는 사이 세종구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될 때 무용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구 건설에만 128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4년 숨은 정비를 위해 투입한 30억 원마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세종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종구는 세종시의 젖줄인 금강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획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기조 속에 세종구가 철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종구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반복적 논쟁을 서둘러 종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자원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구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한때 모여 대안과 방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환경부 장관과 세종시장, 세종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공청회, 간담회 등 각종 민주적 절차를 밟아 정치 논리와 관계없는 합리적인 수자원 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환경부에 세종구를 1년간이라도 시험 가동해보고 긍부정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갈수기 대응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수질 오염, 녹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동구의 특성을 활용해 세종구 가동을 멈추고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개선책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세종구 기능을 점검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종구 시험 가동이 가능합니다. 금강은 예로부터 수량이 풍부하여 수면이 비단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1981년 대청댐 완공 이후 수량 부족으로 건천암 유격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계획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세종구가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종구 정책도 180도 바뀌어서 금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농민의 희망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 편익을 높이고 홍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구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금강을 친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갔죠. 정부도 새 정부 재가동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두고 발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부터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시장의 입장 또는 세종시의 입장을 발표해달라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시민들과 또 환경단체가 있고 환경단체 그분들에 대해서 저의 이런 입장을 충분하고 또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떠나보자 합니다.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좀 떠나보자 이해해 주십니다. 프레시안 김기출입니다. 아까 그 농업용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세종시에 이 세종고가 없을 때 농업용수는 어떻게 운영되었었는지, 담수량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세종고의 설치 유주 보수는 환경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봐서는 지금 이것이 당초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4대강 사업 그가 연계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는 찬성, 언제는 반대, 중앙정부가 이제 그런 그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당초에 이 새 정부가 지어질 때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여론조사 방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 농업용수 문제는요. 예전에는 지하 이 관정을 파는 게 기술적으로나 농민들한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통해서 금강의 물을 퍼서 말하자면 농업용수로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금강물보다는 관정을 파는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지하 용수를 통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썩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하수도 내내 물입니다.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하 수위가 낮아진다면 더 물을 뽑아 쓸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러면 바로 지하수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땅 꺼진 현상, 그게 싱크홀입니다. 근데 싱크홀 현상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난에 가까운 현상이 지금 싱크홀 현상인데 사실 싱크홀의 대부분의 원인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게 과학계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농업용수가 빠져 있는 관정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능한 한 지하 수위를 채워서 더 이상 싱크홀 현상이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새 정부의 수위를 높여야 하는 건 그건 과학적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우리 새 정부물을 직접 이용한다 아닌다는 표면적인 것을 판단할 게 아니고 수량 전체의 문제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고 수량이라는 것은 지표수도 있지만 지하수 대단히 중요한 수량의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정권에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건데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종고 사업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대강 계획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6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2010년도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그때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세종고는 계획이 되었고 그 계획으로 세종고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4대강 사업의 제자연화라는 그런 그 명분이랄까 이유를 들어가지고 세종고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4대강 4강대로 판단을 해주신다면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세종고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좀 인식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서 세종고를 해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재가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이든 세종고 사업이든 환경에 관한 문제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져야 할 정치적 사안이냐라는 것에 저는 태극히
우려를 하는 입장이에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논리로 풀 수 있습니까?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새 정부를 가동하든 안 하든 4대강 문제를 어떻게 보든 할 일이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가동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논리의 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